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편의 박원수 이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구 논문의 주요한 두 가지 스타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연구 논문의 스타일들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타이폴로지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학위 논문이나 리서치 페이퍼에서 쓰는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은 저는 묘사 연구, 영어로는 descriptive research paper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 연구, causality research paper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연구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선 묘사 연구는 어떤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어떤 보편성이나 법칙성, 원인과 결과 현상들을 설명해주기보다 이 묘사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연구 스타일이 흔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난 30년간 IT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라는 연구 질문이나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 실태는 실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와 같은 이런 연구 질문을 형성한 경우 그 상황을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서 다만 주의할 점은 중요한 정보들을 누락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핵심 정보들은 모두 포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정보들을 열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컨대 IT 교육의 변동 상황을 논문으로 보고하려고 한다면 시기별로 교육량이 수업량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패턴을 보여주거나 학교의 수준별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요 대학이든 수준별로 어떤 그 IT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떤 성과 IT 교육의 실적을 보여준다 할지 아니면 성별 차이 등을 보고하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묘사해 주는 것,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묘사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에서 시기별로 IT 교육이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감소했고 또는 학교 레벨별로 얼마나 증감이 되어 있는지, 증감되어 왔는지, 또는 성별로 이런 그 IT 교육의 교육량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 묘사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레포트 수준으로 끝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자들이 취재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레포트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그 흔히 많이 쓰이는 디스크립티브 리서치 메서드가 흔히 쓰이는 스타일이 많이 쓰이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예술 문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연구자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특정 A 작가의 디자인 스타일에 관한 이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경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작가의 작품 스타일을 잘 묘사해주고 그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나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잘 묘사해주면 그 자체로서 지적인 우리 지식사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연구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나
특수학과들이죠. 장애아동이나 특수학교 같은 예외적인 어떤 특정 사례를 연구할 경우 그 현상들을 중장기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예컨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등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연구입니다. 그 자체로 그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깊은 이해, deep understanding을 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연구로서 일정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묘사 연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 질문들이 대부분 how 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왜라는 연구 질문보다 어떻게 또는 무엇이 등으로 시작되는 연구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는 부분이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장기간 관찰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관찰도 가능하고 또는 문헌이나 다른 기록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획득해서 그 현상을 잘 이해한 다음에 묘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예컨대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What's the most frequent disease that affect the children? 뭐 이런 식의 의학적인 연구라고 손칩시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일까?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연구를 했을 경우에 질문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다양한 질병 목록들을 어린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 목록들을 정해놓고 일정 연구 기간 동안 어떤 질병들이 나타났는지 출현했는지 그렇죠? 몇 번이나 나타났는지 이렇게 사실관계만이라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보고서 자체로서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연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과관계 연구는 설명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스타일입니다. 인과관계 연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를 말합니다. 설명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은 연구들에서 인과관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 연구는 실증주의자들이 인과관계 연구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 자본이 축적되면 그 사회가 번영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시민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 자본, 트러스트, norms 등이 증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 연구가 됩니다. 자발적 사회단체 이것이 원인이 되고요. 가입이죠. 활동하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결과로는 소셜 트러스트 사회 자본이 신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증진되면 그 사회에서 번영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이 하나의 자본처럼 효율적으로 거래 행위들 주체들 간의 거래 비용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가 고효율 사회로 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연구입니다. 네트워크의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증가되고 신뢰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사회 거래 비용이 낮춰지고 거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소금이 똑같다면 그 사회의 용성, 번영이 온다는 인과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 광고에서
어, 누가 남성들보다 예쁜 여성 모델들이 등장할수록 그 자동차의 뭐라고 할까요? 마케팅 효과, 광고 효과가 증가한다. 이런 연구들 있죠. 이런 주장들을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뭐 새로 나온 자동차 모델 앞에는, 자동차 신형 모델 앞에는 항상 어, 빨간색의 옷을 입은 여성 모델들이 등장해서 포커스를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하지요. 이런 것은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매출이라는 결과에 여성들이 등장하는 마케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동차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과관계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과관계의 조건들 또 따져봐야 됩니다. 조건들이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 연구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논문에서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작게 구분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묘사 연구입니다. Descriptive Research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과 연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Cause and Effect, Causation, Causality Research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각각 무엇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무엇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연구 질문에 따라서,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는 연구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연구 질문이 묘사 연구가 필요한 연구 질문이라면 묘사 연구 스타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연구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라면 당연히 인과관계 연구를 디자인을 짜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렇게 모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과관계 연구, 디스크립티브한 리서치와 코즈 앤 이펙트 연구가 있다. 이 정도로 연구 스타일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